추가 구호 패키지에서 1,400달러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올해 세금 보고를 서두르는 것이 1,4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리콜의 서명자 숫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게빈 뉴섬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또 최근 애플의 이 전기 자동차 추진에 현대자동차가 협력할 것처럼 보이다가 거절했는데 애플이 자동차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구호 패키지에 따른 현금 1,400달러 지급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만은 세금 보고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조언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연일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텐데 지금 코로나19 추가 구호 패키지는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이루어질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죠. 또 현금 지급 액수가 1,400달러인 것도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400달러는 지급되는데 그걸 도대체 누가 받을 거냐,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이제 할 거냐, 제한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번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때문에 굉장히들 생각들이 많으신데 전문가들 얘기는 올해 세금 보고를 빨리 하면 좋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결론이 나더라도 아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야후 파이낸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면 현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국세청 IRS에 대한 그 세금 보고 액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 세금 보고를 빨리 끝내게 되면 그러니까 2020년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이 기준이 되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강조한 겁니다. 2020년은 아시다시피 2020년 3월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2020년 거의 1년 내내 사람들의 소득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외는 있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특수가 있는 업종이라든가 그런 비즈니스는 예외적으로 더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수익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소득 기준 하는 것보다 2020년 소득 기준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세금 보고를 서둘러서 완료하면 원래 세금 보고가 4월 15일까지인데 그렇죠. 이제 2월이지만 지금 빨리 해버리면 그러면 민주당에서 구호 패키지가 통과돼 가지고 IRS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할 때 2020 세금 보고를 끝낸 사람들은 당연히 2020을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이니까.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2019년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테니까 기준을 바꾸란 얘기입니다. 빨리 세금 보고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세금 보고를 빨리 끝나면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 결정이 나건 간에 1,400달러를 지급받는데 유리하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에서는 개인 1인당 연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로 추가 구호 패키지가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걸 연방상원이 통과시켜야 되는데 연방상원에서 지금 입장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민주당의 소위 그 중도 보수파 의원들은 너무나 액수가 많다. 그래서 1인당 연소득 5만 달러, 부부 연소득 10만 달러로 지급 대상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고, 그러자 백악관이 그러면 1인당 연소득 6만 달러, 부부 합산 12만 달러 정도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양측의 중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파 의원들은 7만 5천 달러, 15만 달러도 사실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매달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냥 부족하다. 근데 이 5만 달러, 10만 달러는 보수파, 민주당에서도 좀 보수적인 의원들이고, 그러니까 백악관은 그 양쪽을 좀 절충해서 민주당이 하나가 돼야 일단 통과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6만 달러, 12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7만 5천 달러가 될지 6만 달러가 될지 5만 달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딘가의 선에서 지금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1년 소득이 그 어딘가에 걸리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내가 1,400달러 남들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할 시간에 빨리 세금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네,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12일부터 IRS가 올해 세금 보고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당장 이번 주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세금 보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상원에서 뭐 어떻게 되든 결론이 나서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그 패키지를 바탕으로 해서 IRS가 이제 현금 지급에 나설 텐데 그게 지금 예측으로는 3월 초 정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월 초가 되기 전에 세금 보고를 끝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파일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신청하면 바로 오늘 다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이 5만 달러나 6만 달러를 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2020년 세금 보고를 통해서 본인 소득을 낮추는 게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지금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고 2020년 연소득이 4만 5천 달러면 지금 민주당이 현금 지급 기준을 5만 달러로 결정한다고 치면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 연소득으로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4만 5천 달러니까. 그런데 이게 2019년에 적용이 되면 7만 5천 달러니까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이 세금 보고를 빨리 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할지 알 수 없지만 2020년에 본인 소득이 많이 떨어진 것을 빨리 세금 보고해서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건 유리할 것이다. 어차피 세금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의 세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망설이거나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말이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그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한다. 2020년도에 세금을 네. 보고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정부로서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2020년도 세금 보고를 못한 네. 사람들이 아직도 그 당시 뭐 네. 4월, 네. 5월, 4월 말, 중간 후에나 네. 이렇게 네.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기준이 그러니까 그 달라지니까 못한 사람들은 2019년을 적용하는 거죠. 어.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 1,200달러 받을 때도 어허. 세금 보고를 완료한 사람들은 2020년, 그러니까 2019년이 기준이 된 거고 어허.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전해가 기준이 된 거죠. 어허. 네, 그게 기준이죠. 그러니까 어허. 이번에도 완료를 못하면, 아하. 그러니까 올해 세금 보고를 못한 사람은 그 알겠습니다. 전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겠네요. 기준을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리콜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뭐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리콜 캠페인이 한창 지금 활기를 띠고 있죠. 그래서 리콜 일렉션에 필요한 서명자 숫자가 거의 좀 충족되고 있는 상황인데 백악관이 이런 분위기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공개적인 리콜 반대를 입장을 밝히고 나서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잘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떠한 리콜에도 반대한다 이렇게 네. 강조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이 같은 트윗이 나온 이유는 어제 백악관 1일 브리핑에서 일부 기자들이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에 대해 질문했기 때문인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고 나서 수시간이 지나고 나서 트윗을 통해서 이런 글을 올림으로써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한 건데요. 물론 젠 사키 대변인의 트윗이지만 내용을 보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 받고 바로 대답을 못하고 수시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트윗을 올린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리콜에 반대하고 나선 건 네. 무슨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정쟁 그런 어떤 그러니까 공화당의 정치 공세로 보고 있는 거죠. 아하, 이 리콜은 순수한 리콜이 아니라 공화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게빈 뉴섬 주지사의 그 리콜은 북가주 욜로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데퓨티 세리프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이 오린 히틀리라는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행정명령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서명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힘을 받고 있죠.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을 위해서는 150만여 명 이상이 서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140만여 명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네. 3월 17일이 리콜 데드라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50만여 명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오린 히틀리라는 이 사람은 한 200만 명까지 지금 그 리콜 서명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명 중에 일부가 무효 처리될 수도 그렇죠. 있기 무효가 때문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 15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서명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을 추진하는 이 그룹이 지금까지 한 25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해서 어허. 자금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네. 근데 그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개빈 뉴섬 주지사 이 리콜 추진 그룹에게 이렇게 많은 자금을 지원한 큰 손들이 공화당 지지 석양의 아하. 그런 보수적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화당을 지지하고 공화당에 그 지원해주는 그런 큰 손들이 이 리콜에도 지금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빈 뉴섬 주지사를 지원하고 나선 것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주지사 리콜이 결국 공화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백악관이 그렇지만 어찌됐건 좀 모양새가 좀 그렇긴 합니다. 이게 개빈 뉴섬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도 아니고 임명직도 아닌데 본인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뭐 논란이 일고 리콜 운동이 벌어지면 임명권자로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요. 자신은 아하. 그런 리콜에 동의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입장을 밝힐 수가 있는데 지금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선출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사실 소환하고 안 하고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오버했다. 오버를 해도 굉장히 오버한 게 아닌가.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네. 이렇게 일개 주에 주지사 리콜에까지 지금 신경 쓸 만큼 여유가 있는 건지 좀 묻고 싶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일개 주의 주지사 리콜은 그 주의 주민들이 리콜을 하건 말건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리콜이 되면 되는 거고 리콜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럼 대통령이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에까지 신경을 쓰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젠사키 대변인의 그 트위터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게 개빈 뉴섬 주지사가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잘 통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 개인 생각이지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상당수는 여기에 좀 동의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않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아무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빈 뉴섬 주지사를 지금 지지하고 나서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리콜 운동이 더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애플이 전기 자동차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했다가 무산이 된 것 네. 같은데 네. 뭐 애플의 욕심이 좀 대단히 과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이 이제 뭐 애플카 또는 뭐 아이카로 불리는데 이게 누가 만들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요 자동차 그 전문가들은 닛산이나 르노,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업체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다 하나같이 유수한 자동차 회사들이지만 전기 자동차 경쟁에서는 좀 뒤처진 회사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이렇게 협업한다는 게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키지 않는 일이겠지만 네. 그러나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선두주자인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그 몇몇 업체들을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애플과 손을 잡아서 우리가 한번 그 따라잡아 볼까 이제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전문가들은 그 애플이 생산 주도권, 기술적인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다고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애플은 이미 자기들은 7년 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계속 개발을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도 운전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도 애플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애플이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를 하나 만들자니 그거는 싫고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싫고 기존의 완성차 중에 하나를 파트너로 삼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정당한 파트너가 아니라 사실상의 하청업체 정도로 지금 애플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정도만 해도 이미 뭐 상당한 자동차 업체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하청업체 수준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서 거절한 거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제조사 중에서는 전기자동차 경쟁에서 뒤처진 업체 중에 하나가 그나마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의 이 소식을 보면은 현대나 기아 내부에서도 왜 우리가 애플하고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예. 애플과 손을 잡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방금 면에서는? 방금 전에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지금 원하는 건 사실상의 하청업체 구하는 거예요. 네. 하청업체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주도권은 애플이 갖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경우에는 그냥 자동차만 만들어서 납품만 해라 이 얘기예요. 납품하면 거기서 현대자동차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거기다 그냥 애플의 마크 붙이고 애플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조건을 현대자동차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애플이 이렇게 메이저 자동차 회사의 하청을 원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고, 자기들이 새로 공장 만드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돈이 드는데 우회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중소자동차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하겠다. 근데 자기들은 애플이니까 시총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볼 때 자동차 회사들보다 자기들이 우세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진은 정말 눈꽃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폰도 지금 중국에 공장 지어놓고 박스콘에서 그렇죠. 만들잖아요. 네. 그런 방식인 거예요. 자동차도 현대 너희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기면 우리가 애플 마크 붙여가지고 애플카로 우리가 판매하고 땡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가 만든다고 하지만 현대의 어떤 마크는 전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현대는 당연히 거부하지 않았는가 그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 네. 경쟁에서 뒤진 네. 기존 업체들이 손을 잡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BMW가 대단한 자동차 회사들이지만 전기 자동차 경쟁에서 지금 한 발 뒤쳐졌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닛산도 도요타나 혼다에 비해서 지금 처져 있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 있고, 르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기존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좀 손해 보더라도, 비록 하청업체 수준으로 전락하더라도 기존의 그 앞서가는 전기자동차 업체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아무튼 글쎄 애플의 행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폰 만드는 것처럼 자동차도 그냥 후려쳐가지고 하나 어떻게 애플 자동차 만들겠다는 그런 심보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애플카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네.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